자, 오늘은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29입니다. 그래서 이 29, 아이템 29의 주제는 이왕이면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저희가 이번 장에서 제네릭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번 아이템에서는 이왕이면 제네릭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기 전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기 전 예시에서 제네릭 타입을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네릭 타입을 적용한 결과와 사용하기 전후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용을 한번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기 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예시는 자료구조 스택입니다. 여러분들 자료구조 스택 잘 아시죠? 그 스택을 구현한 클래스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클래스 코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 자, 원소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원소를 넣을 수 있는 푸시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넣은 원소를 뺄 수 있는 팝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제네릭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메인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랑 치킨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 피자라는 스택을 만들고 피자 3개를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피자만 넣겠다는 얘기겠죠, 스택에. 자, 이렇게 해서 넣어봤고, 그리고 제가 팝 메소드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귀찮은 점이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로 형 변환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형 변환을 넣어줘야 되냐? 앞에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팝의 반환 값은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피자 클래스를 넣었다면 그 클래스를 객체를 빼낼 때 오브젝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 변환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매번 형 변환을 넣어줘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다음에 제가 피자를 넣고 있다가 갑자기 치킨이라는 걸 또 넣어봤어요. 그런데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가 디텍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앞에서 푸시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치킨이라는 것을 넣었어도 치킨 또한 오브젝트의 객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동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이 구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만약에 피자라는 스택에서 피자 객체가 있는 줄 알고 꺼냈고 그것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캐스팅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면 이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디텍션이 되지 않고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 상태에서 한번 제네릭 타입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릭 타입 어떻게 적용하냐?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타입을 사용하는 곳에다가도 적용을 해주시면 쉽게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T로 해주시고요.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E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 본 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자,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는 타입 매개 변수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타입을 쓰는 곳에다가도 이렇게 적용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를 봤더니, 자, 오류가 발생한 곳을 보면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엘리멘트의 배열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를 할 때 new 오브젝트 배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엘리멘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이 배열로 타입 매개 변수 2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입이 맞지가 않아서
지금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타입 2는 실체화 불가 타입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런타임 단계에서 타입이 소거가 되는 실체화 불가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웠죠, 앞에서? 실제화 불가 타입은 배열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체화 불가 타입으로 배열을 정의를 해 놔야 되는데, 해-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해결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뭐냐? 바로 제네릭 타입 배열로 형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before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네릭 타입 배열로 형 변환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컴파일 에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고가 또 뜨네요. 자, 그래서 경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살펴봤더니 이제 오브젝트 배열, 이제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 오브젝트 타입을 이 타입으로 캐스팅하는 과정이 이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한 캐스팅 과정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안전한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앞에서 배웠죠. 경고는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 원론적인 이유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는 뭔가 원론적인 이유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또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 배웠죠? 저희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어노테이션을 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바로 안전한지를 직접 하나씩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안전한지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자, 일단 첫 번째, 엘리멘트 배열 자체는 프라이빗으로 저장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에 저장되는 원소들이 똑같이 E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클래스 혹은 다른 메서드로 엘리멘트가 전달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왼쪽 메서드가 다 보이드이고 팝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메서드나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객체를 원소를 반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경우로 이 타입으로 캐스팅하는 과정이 안전한지를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노테이션을 달았고 경고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네릭 타입 배열로 형 변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네릭 타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단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엘리멘트 필드 타입을 오브젝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전 방법은 이렇게 생성자에서 엘리멘트를 정의를 할 때 타입, 제네릭 타입 2로 형 변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두 번째 방식은 그 생성자는 그대로 냅두고 엘리멘트 자체가 현재 지금 이 배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오브젝트 배열 타입으로 그냥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일단 컴파일 에러 동일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자, 이것도 보니까 이제, 어, 이것도 보니까 엘리멘트가 저희가 앞에서 오브젝트 배열로 정의를 바꿨고, 저희가 팝 메서드를 보니까 이거를 E 타입으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입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형 변환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에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경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경고를 최대한 없애줘야 되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안전한지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안전한 이유는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어노테이션을 적용을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노테이션을 적용을 해줄 때 최대한 좁은 범위에서 어노테이션을 적용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동일하게 경고가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네릭 타입을 적용을 일단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어 봤더니 뭐가 좋았냐. 자, 앞에서 매번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매번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다른 타입의 객체를 넣었을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므로 런타임 에러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 또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면 장점이 뭐냐? 자, 첫 번째, 사용자가 직접 형 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형 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형 변환으로, 형 변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사용자가 편합니다.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면. 그래서 책에서는 웬만해서는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네릭 타입 사용 전 살펴봤고요. 적용하는 과정도 살펴봤고, 사용한 후와 전을 비교해 봄으로써 제네릭 타입이 뭐가 좋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발자들 특이해요. 뭐 두 개를 배웠으면 결국에 뭐가 더 좋은지 궁금하고 뭐가 더 효율적인지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경우는 1번 방법과 2번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해서 어떤 경우를 살펴봐서 고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일단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 변환을 한 번만 넣어주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고는 제외하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형 변환만 딱 넣어줬으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브젝,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바로 해결이 되었냐? 그건 아니었죠. 다음과 같이 엘리멘트 요소가 사용되는 곳에다가 캐스팅을 일일이 다 넣어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두 번째 방식보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수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배열 타입으로 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배열로 바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 배열은 이 타입 인스턴스만 받겠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표현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보다 좋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면 첫 번째 방법만 쓰라고 얘기를 드렸겠죠? 근데 이 첫 번째 방식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힙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 이게 왜 발생하냐를 일단 알아보기 전에 힙 오염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 오염이 뭐냐? 제가 예전에 JVM의 힙 영역에 객체가 저장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객체가 JVM 힙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그때 객체 자체가 불량으로 저장이 돼서 힙 영역 전체가 오염이 되는 것을 힙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런타입 때 타입과 컴파일 때 타입이 달라지는 경우에 이러한 힙 오염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제네릭을 주로 사용할 때 힙 오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방식에서 왜 힙 오염이 발생하냐라고 여쭤보시면 저희가 지금 보시면 엘리멘트 배열 자체가 2로 타입 2로 배열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아닌 이상 이제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타입이 들어올 경우에는 런 타입 때와 컴파일 때의 타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좋은 예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예시가 있는데, 일단, 스택이라는 클래스 자체는 일단 1번 방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주시고요.
자, 스택에 처음에 스트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스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딱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 1이라는 게 생성이 됐는데, 제가 이 스택 1을 상위 클래스로 상위 타입으로 바꿔서 수행할 작업이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업캐스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그 업캐스팅 한 것을 계속해서 업캐스팅하고 로직을 계속 한참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로 인테저로 정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게 했더니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0이라는 인테저 값 또한 문제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까지 잘 살펴보면 스택2라는 것에 스트링 값도 들어가 있고 인테저 값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딱 측정해 봤더니 동일하게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2라는 값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타입이 들어갔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힙 오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만약에 타입 관련해서 이렇게 로직을 구성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팝을 꺼내고 get 클래스를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를 꺼냈을 땐 이제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클래스 케이스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힙 첫 번째 방식은 이제 힙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확실한 타입 어필이 가능해지고요. 코드도 간결해지고, 형 변환도 한 번만 하면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힙 오염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잘 알아봤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딱 배웠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배운 원인을 살펴봤더니, 저희가 배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배열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두 가지 방식의 해결 방법 또한 배운 건데, 자, 근데 앞에서 아이템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배열보다는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앞에 아이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리스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거 한번 바꿔봤고 메인도 동일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형 변환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컴파일 단계에서 다른 타입이 들어갔을 때 오류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애초에 썼으면 좋은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리스트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릭 타입 안에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꼭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근거를 보니까 어레이 리스트 또한 내부적으로 일단 기본 배열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해시맵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 예시 또한 내부에서 성능을 위해서 배열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배열이 리스트보다 더 성능적으로는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꼭 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냥 리스트를 사용해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면 뭐가 좋냐? 자, 앞에서 봤듯이 사용자가 직접 형 변환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러한 형 변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즉, 사용자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템을 한번 한 줄로 정리해보면, 웬만해서는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자라고 이번 아이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 29, 이왕이면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어라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